안녕하세요. 자, 이제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설 명절. 굉장히 중요한 1년 중에 명절이라면 아무래도 설 명절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쪽 서해안은 또 바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력설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이쪽은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민물 썰물 관련해서는 또 우리 그 음력을 가지고 많이 하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양력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또 그 맨손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 해 계획을 많이들 또 잡으셨을 거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일만, 기쁜 일만, 행복한 일, 좋은 아주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있냐고. 나쁜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말을 주고받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에란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또 산에 다니시는 분 일생일난도 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배양을 잘 하시는 분들 산에는 안 가시지만 또 난초를 꾸준히 배양하시는 분은 예기치 않은 변종이 탁 튀어나와서, 예를 들어 이로라가 호를 탁 멋지게 걸치고 입에도 중투를 싹 꽃에도 딱 쓰면은 어떤 꽃이 될지 연상이 되시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변종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래 키우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기왕이면 웃고 즐겁고 좋은 일이 더 많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요. 자, 앞에 이제 난초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분갈이를 도와주다가 저보고 막 뭐라 해요. 이거 이끼 좀 털고 좀 보여주지. 그 이끼 안 털고 보여준다고 지금 막 뭐라 하는데요. 나는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드릴 건데 그랬더니 막 뭐라 해요. 자, 분갈이를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약식 분갈이를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난초는 이력이 특이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분갈이는 대부분 아시니까요. 저 분갈이 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다 보여주셨으면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이거를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넣는 방법을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가급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난초가 얼마나 그 이력이 특이하냐면요. 저희 지역의 선배님이 산채를 하셨답니다. 산청에서 이제 산채를 하셨다는데, 어, 꽃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나리색 황한데 꽃이 땡그랗습니다. 원판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동군 예쁜 꽃이고 노란색도 굉장히 진해요. 근데 그 어떻게 그런 또 예쁜 황화를 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산반을 캤었다고 합니다. 끝에 산반이 있었는데 집에서 안 나오더래요. 이 끝에 산반이 들어있었대요. 그런데 캐다놨는데 꽃이 그렇게 나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무리 수독이 좋아도 어떻게 그런 난초를 만날 수 있느냐고 제가 웃어가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뭐 본인은 아무래도 수덕을 이제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정도 갖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참 웃었습니다. 산채를 오래 하시고 또 경력이 긴 양반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올해는 이런 정도의 수덕 정말 이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거 그렇게 좀 바꿨어요. 바꿔서 워낙 이쁘길래 바꿨는데, 근데 또 개화도 특이해요. 개화가 제가 개나리 새끼를 화통을 씌워서 12월에 벗겨가지고 수태로 끄트머리만 남겨놓고 12월 초 중순에 벗겨서 빈 양을 늘려주면 화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엽록소도 나머지도 마저 제거가 돼서 예쁘게 개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얘는 12월 초에 바뀌면요, 녹이 그 회녹색으로 들어와요. 거꾸로 회녹색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화에서 빛을 세게 때리면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좀 묘한 거죠. 그러니까 엽록소가 분해되기는 하는데 다른 색깔처럼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엽록소가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묘한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 했기 때문에 조금 유사하다면 진도 쪽에서 굉장히 엽육이 두꺼운 개나리색 황화를 제가 다른 분한테 분양을 받아서 키웠는데 약간 유사점이 있었어요. 여기 약간 들어옵니다. 근데 거의 표가 안 나게 들어와요. 그랬다가 개화하면서 마저 싹 빠져나면서 아주 농도 짙은 황색을 피는 걸 봤는데, 이거는 더 노골적으로 육안에 보일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난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난초를 소개해 드리면서, 요거를 이제 일단 여기를 털어내야 되겠죠. 위에 이끼가 많이 꼈다고 좀 혼났는데 일단 털어내겠습니다. 자, 털어보니까요, 뿌리 내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약간 검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뭐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키우는데 별 지장이 없고, 위에 있는 뿌리들 있죠. 여기 보면은 이런 뿌리들은 자르는 게 좋습니다. 위에 보니까 이렇게 위로 아마 빡빡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뿌리는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쪽가위가 있는데 이걸 먼저 소독을 하고요. 화염 소독 있고 알코올 소독 있다고 그랬어요. 알코올 소독은 소독을 해서 물기를 좀 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 눈으로 지금 잘 안 보여 가지고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여기 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나와 있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위로 튀어나온 건 제거를 합니다. 여기까지 제거를 하고, 뒤로 돌려서 여기도 3개나 되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제대로 자르고 있나 모르겠네요. 화면 보고 여기 보고 하니까 정신이 없네. 조금 높여야 되나요? 자, 어쨌든 이 튀어나온 뿌리들, 이 뿌리들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이제 소독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뿌리 꽤 많이 잘랐는데 보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잘라서 이놈은 버리고, 겨울에는 제가 살균 소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비오킬이 있는데, 이거를 벌브와 뿌리 사이부터,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고 뿌리까지 내려서 쭉, 저는 요렇게 많이 합니다. 조금 뭐 다른 분들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정석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 난실 환경에 맞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살균 소독은 안 하고, 뭐 잘린 부분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분을 이제 새 걸로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새 거가 빼놓은 게 없나? 자, 이제 새 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3.5분, 3.5분 정도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분망이 또 난석을 이제 밑에 중석을 쓰기 때문에 대석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야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사로 여기를 한번 감아요. 일단 감은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게 이 연철사, 우리 알루미늄 철사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렇게 돌립니다. 우리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금을 엮을 때처럼, 또는 일단 이렇게 한 바퀴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아이고, 카메라를 막 탁 치네. 자, 이렇게 돌리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면 마지막에
요 둘이 붙은 상태로 그걸 조여주면, 아이고, 제 손까지 물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를 가위로 자르고, 그다음에 이거를 쭉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난석이 요 중간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넣고 맞춰서 넣고, 그 다음에 난초를 딱 위치 선정을 해야 되겠죠. 위치. 자, 어떻게 놓으면은 이게 올 여름에 꽃에 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여기 위치를 안배를 해야죠. 위치를. 자, 이 상태로 일단 고정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그 난석 굵기가 중석을 넣었었는데 요즘은 그보다 조금 더 가는 거를 씁니다. 이 정도 굵기를 아래 이제 지금 이미 채워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좀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거를 넣은 이후에 그 밑에 그 뿌리가 많을 때 채워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는 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위치를 잘 맞춰가면서 이제 이게 밑에가 비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뿌리 많은 경우는 골고루 뿌리 사이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넣다 보면은 우리 중간에 여기 반드시 이게 때려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안으로 공간이 많이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곰팡이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일단 거기를 채워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벌브에서 대략 1cm 정도까지 채웁니다. 그 다음에 가는, 그러니까 원래 대중소였는데요. 지금은 중소, 그다음 화장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더 가늘어진 거죠. 좀 요런 정도니까 보이시나요? 네. 여기를 요 정도 위치까지 1cm 벌브 밑에서 벌브 반을 덮을 정도, 그런 정도까지. 이거는 지금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전진 쪽 양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미숫꽃을 달았거든요. 그럼 내년에, 아니 내년이 아니죠, 올이죠. 올해 달 겁니다. 보니까 미숫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미숫꽃인데, 자, 이렇게 채워주고 요 구석, 특히 벌브와 뿌리 사이에, 자, 이걸 다져서 넣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얼기설기해서 공간이 많이 떠도 안 되고, 그 적당이라는 표현이 참 쉽지는 않은데요. 다져지지 않은 상태, 다져지면 뿌리가 우위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토 덮을 때도 너무 다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얼기설기 있을 정도로까지만 덮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벌브 거의 반 정도 덮어진 상태죠. 양쪽으로 신화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후여지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한풀을 올립니다. 막한풀을, 이게 대략 한 6개월 지속 효과가 있다고 그랬나요? 좀 우리가 그 무기질 중에는 굉장히 유용한 비료 같아요. 특히 난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략 이 정도 크기면 15알 전후로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놓는 게, 저는 그냥 했더니 이끼가 너무 많이 껴서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화산석하고 그 송이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거하고 조곡토하고 50대 50 섞어서 그 화장토를 그 화산재로만 했더니 너무 건조한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곡토를 그거를 좀 완화시키느라고 6대 4도 해봤고 5대 5도 해봤는데, 5대 5나 6대 4 정도가 7대 3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올 여름에 꽃이 붙는다면 내년에 꽃을 볼 수 있겠죠. 지금 촉수가 둘레 다섯 촉,
노대 요 빼고 요거까지 하면 6촉인데 5촉이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양쪽으로 2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쪽 꽃 다를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물을 줘야 되는데 겨울에는 매일 안 줘도 됩니다. 대략 한 3일 4일에 한 번씩 그래도 거의 2배 이상 많이 주는 거죠. 그렇게 줘서 충분히 그 다공약 난석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 때까지 하고서는 이거를 일반 관리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사실 밑에 내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겨울에는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아주 이력이 특이한 난초 하나를 분갈이 하면서 여러분 그 설 명절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옆에 친구가요 길게 얘기한다고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